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재정 건전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선국이 충청북도가 재정 정상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과 고금리 부채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필수 사업을 위한 3회 추경안도 편성했는데 650억 원 규모의 빚을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충북의 채무는 모두 1조 3,866억 원, 이 중 약 30%인 4,360억 원은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채입니다. 하지만 충북의 부채 감당 능력은 떨어집니다. 올해 충북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경기도보다 높은 18.1%, 재정 자립도는 4년 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상태로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신용한 지사가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1호 결재할 만큼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민선국이 충청북도가 재정정상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국비 사업의 정부 매칭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이제 산단에서 나온 수입이 있거든요. 산단 분양으로 나온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를 갚는 데 쓴다. 이런 큰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첫 행보인 2026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발표됐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4,225억 원 늘어난 8조 5,015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의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채 차입이 불가피했음을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중앙정부 등 지자체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 아닌 지자체가 조성해둔 자기 내부 자금을 차입한 돈입니다. 전년도에 누락됐던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서 법정 의무 경비 지출을 위해서 650억 원을 내부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민생 지원 등 현안 사업 1,048억 원, 국비 매칭과 법정 전출금 2,477억 원, 민선국이 공약 사업 125억 원을 편성했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264억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특별도 추진을 위한 창업 포탈, 그다음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K뷰티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은 벌어진 거고 저도 공약을 한 내용이라서 겹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125억 원을 편성했고요. 내년을 민선국이 재정정상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충청북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22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렇게 빚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충청북도와 달리 청주시는 SK하이닉스가 낼 천문학적인 세금을 어디에 쓸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납부할 세금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호황기에 들어온 막대한 세수를 당장 소진하기보단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과 불황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낸 법인지방소득세는 3,746억 원입니다. 지난해 1,200억 원 수준에서 단번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내년에 거칠 세수는 사상 처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 내부에서는 많게는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6% 정도에서 내년에는 절반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청주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현재 청주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낸 지방세는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세가 아니라 일반 회계로 편입됐습니다. 매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가 완료되면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반 재원으로 반영돼 이듬해 경제와 복지, 문화 등 각종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반도체 호황기에 급증한 세수가 매번 단발성 사업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과 세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한 뒤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에는 세입이 들어오면 그냥 단발성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인프라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기금을 조성하면 확충된 재원을 지역의 성장 기반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만큼 향후 추가 투자에 대비해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증가한 세수는 우리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끝없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세수를 일회성으로 소진하지 않고 청주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어떤 재정 전략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달콤한 포도의 고장 영동에서 오늘 포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포도 작황이 좋은 데다 축제장도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비닐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포도를 힘껏 밟고 문지릅니다. 신나는 음악에 몸까지 들썩이며 포도를 으깨다 보니 웃음이 절로 터집니다. 영동 포도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포도 밟기 체험입니다. 죽정에서 포도축제 왔어요. 재밌어요. 근데 포도 밟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축제장 한편에는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올해는 포도 작황이 좋은 데다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위한 구매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포도 등 농산물을 5만 원어치 살 때마다 5천 원씩 최대 3만 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일부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 좋아하세요. 당도도 높고 싱싱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올해는 축제장을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로 옮겨 새롭게 꾸몄습니다. 대형 돔구조물은 무더위를 피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로 변신했고 포도를 활용한 캐릭터 굿즈숍과 체험장 등 축제 곳곳에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포도를 판매뿐만이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로 포도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포도향에 흠뻑 취해보시기를. 축제장을 옮기면서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도 손봤습니다. 주차장과 행사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증편하고 배차 간격도 줄여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습니다. 영동구는 축제를 통해 지역 포도의 판로를 넓히고 관광객들의 체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저녁에는 화려한 개막 공연이 펼쳐져 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영동 포도축제는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의류나 침구류의 간단한 관리 이점 등으로 섬유 탈취제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섬유 탈취제 제품들을 시험한 결과 냄새 종류에 따라 제품들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잔향의 세기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섬유 탈취제 8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가격은 100ml당 6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우선 소변 냄새와 생선 비린내 등 4가지 냄새 종류에 따라 제품별 탈취 성능을 시험해 그 결과를 별 1개부터 3개까지 나누었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와 비슷한 황화수소, 썩은 배추 냄새가 나는 메틸 머캅탄의 냄새를 제거하는 성능은 8개 제품 모두 별 1개에 그쳐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이 중 3개 제품은 소변 냄새와 생선 비린내 탈취 시험에서도 같은 별 1개를 받았습니다. 5개 제품은 소변 냄새와 생선 비린내 탈취 시험에서는 별 3개를 받으며 두 종류 냄새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체적으로는 용량 대비 가격이 높은 제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시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험을 위한 소비자 설문 결과 섬유 탈취제 용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건 고기구이 냄새 제거. 조향사 자격을 소지한 21명을 참여시켜 고기구이 냄새 탈취 성능도 평가했습니다. 스너글과 아우라 제품 2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앞선 시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샤프란케어 제품은 이번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별 1개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시험을 종합하면 특정 냄새에 따라 제품별 성능이 차이를 나타낸다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섬유 탈취제는 제거하고자 하는 냄새의 종류와 잔향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탈취 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제품 향이 남아있는 정도, 잔향 역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잔향은 LG 아우라 제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샤프란케어 제품의 향이 가장 적게 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터널에서 불이 나면 짙은 연기와 좁은 공간 탓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큽니다. 소방당국이 차량을 돌리지 않고도 앞뒤로 운행할 수 있는 특수 소방차를 도입해 터널 화재 대응에 나섰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달리던 화물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급히 방향을 틀다 이리저리 뒤엉킵니다. 순식간에 번진 화마에 차량 20여 대가 갇혔고 23명이 연기를 마신 채 긴급 대피했습니다. 뒤로 못 빠지고 저도 옆으로 차를 대고 계속 연기가 금세 막 나오니까 그냥 차 놔두고 막 도망 튀어 나와버렸죠. 좁은 공간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차오르는 터널 화재. 소방차 역시 진입과 탈출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특수 소방차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가 터널 안으로 들어섭니다. 모니터로 화점을 확인하자 곧바로 거센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진화를 마친 뒤에는 반대쪽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돌리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차량 전 후면에는 이렇게 초기 진화를 위한 방수포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야에서도 장애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3,000리터 이상의 물을 실어 자체 진화도 가능합니다. 양방향 소방차는 울주군 지역 터널 13곳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터널 화재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고 대원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에서는 터널 안 차량 화재가 17건 발생해 3명이 다치고 3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신속한 진입에 더해 안전한 탈출까지 고려한 특수소방차가 터널 화재의 골든타임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공직 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공직 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 기간 시의회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3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회 첫날인 오늘은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남일현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의 김진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 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쯤 착공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최근에야 완료돼 빨라야 내년 상반기 노반 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이 완료되면 시속 150km의 ITX 열차가 서울과 청주공항을 하루 19차례 운항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특히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북청주역이 신설되고 청주공항역과 청주공항은 250m 길이의 무빙워크로 연결됩니다.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기존 한도와 똑같이 청주페이로 3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4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명절 장보기와 외식 등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청주페이 이용 혜택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을 신규 개원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개신동 동일하이빌 2단지 내 동하 어린이집과 복명동 월명 에피트 온더파크 단지 내 에피트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에는 복대동과 송절동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이 추가 개원합니다. 또 오송 지역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용환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알리셰르 압둘 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 지사는 충북의 반도체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소개하고 경제 산업 교류를 통한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로 상호 투자 기회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엿새 동안 제천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 인근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제천예술의 전당 제2주차장 앞 동명로 대성주유소에서 서울 노인요양원 구간 등입니다. 이번 교통통제는 제천예술의 전당 제2주차장에서 진행되는 행사 운영과 관련해 관람객 안전을 위해 실시되며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청원생명 쇼핑몰에서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청원생명 쇼핑몰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기간 주요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이벤트 참여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원생명 쇼핑몰 마일리지 5,000점을 지급합니다. 또 모바일 앱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1,000원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술에 취한 채 SUV를 몰고 출근하다 차량과 오토바이 등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경정은 지난 3월 청주시 용암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시민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아 전체 300m가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있긴 했지만 다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A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에게 3억여 원을 빌려준 60대 여성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옥천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보훈군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송어, 연어류 양식 산업화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이를 맡은 민간 사업자는 당초 예상보다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훈군의 추가 재정 지원과 자부담 비율 완화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보훈군은 해양수산부 등과 관련 사항을 협의했지만 추가 지원과 자부담 비율에 대한 임의 변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보훈군은 공모사업 무산에 따른 재정 손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온이 지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표하면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에서 선풍기, 에어컨 등을 이용해 기온을 낮추며 야외에서 일할 때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주차합니다. 차량을 주차했다면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피난 유도 등을 확인하고 갓길 보행자 통로 등을 통해 화재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